오늘은 그 싱글보드 컴퓨터 원보드라고도 하고 싱글보드라고도 한 거 옛날에 제가 만들어서 팔았던 그 싱글보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사진은 그 실물인데 그때 그 전자과학이라는 잡지가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광고했던 그 겉표지 광고를 했던 걸 이 회사에 저기 물어봐서 캡처한 사진입니다. 왜 이 기사를 쓰기 시작했냐면은 최근에 그 한류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 노래 부르고 춤추고 또 뭐 드라마 대장금 사실 그 마이크로 컴퓨터, MCU, CPU는 미국서도 70년대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 유명한 그 지금 PC를 만든 그 인텔에서 시작을 한 거죠. 8비트, 4비트도 있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이름만 알아듣는데 그것도 지금 가물가물하고 8비트 8080서부터밖에 저는 써보질 않아서 모르는데 한번 이런 역사가 4, 50년 전에 있었다는 거를 알고도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것보다는 조금 사설 같은데 그걸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그러니까 70년대 중반기 이후 80년대 중반기까지 그때가 그 시작할 때였는데 그러니까 XP가 나오기 전이죠. 바로 전이죠. 그때인데 뭐 위에 여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이고 지금 요 S1이라고 아래 사진 보였던 게 바로 스펙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그렇게 크게 뒤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때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께 한번 발표를 해보고 싶어서 쓰는 건데 그때 미국에는 그 임사이 8080이라고 그러는 뭐 알테오 8080도 있었고 다음에 저도 실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진을 찍어서 한번 올리고 다음 한 번 더 이런 기회가 가지려고 그러는데 일단 8080 시절이었으니까 다행히 저는 그 바이트라운 잡지가 있습니다. 미국에 그걸로 공부를 했고 69년 이게 60년대 말 69년에 제대를 하고 나서 미국 잡지로 공부를 했어요. 이 마이컴은 제가 70년도에 미국이 이 마이컴 8비트의 경우는 70년도라고 그런 것 같은데 60년도 중반 이후가 맞겠네요. 제가 제대한 게 69년 말인데 그때 나와서 하여튼 그 근처인데 이 스펙을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 버스라고 그러는 게 있잖아요. 뭐 지금 PC에도 아이사니 뭐 USB도 어떻게 보면 한 버스일 수가 있죠. 그 카드들의 그 커넥터 그걸 버스라고 그러는데 그게 그때는 XP 전이었고 S백이라고 그러는 게 백핀 커넥터인데 이 커넥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커넥터로 해서 확장되고 IO 보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S백 버스로 호환되게 만들었고 또 이 아스키 잘 아시지만 이 아스키 키보드를
붙였어요. 그래서 이런 키보드의 그 규격을 헥사값으로 해서 아스키라고 그러는데 아메리칸 스탠다드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ABCD를 그렇게 제로에서 F까지 헥사 키보드가 아니고 헥사 값을 내는 게 아니고 얘는 0에서 9도 쓰고 A에서 Z까지도 쓰고 소문자 대문자들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아스키 보드를 썼고 또 제가 좀 자랑하고 싶은 게 요 3번인데 호리존탈로 64개 그리고 버티칼로 24줄이 나오는 컴포지트 비디오 출력의 아이오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작동하는 거를 이 아스키 값으로 해서 화면에다가 비춰보는 거죠. 이게 컴포지트 비디오란 말은 그 옛날 요새 화면은 컴퓨터로 해서 뭐 DVI, HDMI 그리고 초기에 나오는 VGA죠. 그러니까 그런 건 규격이 달라요. 처음에 그 아날로그 칼라 컴퓨터가 대세일 때는 그것들은 컴퓨터 화면이라고 그랬죠. 그냥 근데 지금은 TV 화면도 그 컴퓨터에서 쓰는 그 모니터 규격을 쫓아갔지만은 그 전에는 그 NTSC 미국 규격의 컴포지트 비디오가 대세였죠. 근데 얼마 전 나온 그 라즈베리도 이 얘를 채택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둘이 저기 아들 녀석하고 둘이 얘기하면서 야 지금 이게 쓰지도 않는데 이걸 넣었다 그랬는데 다행히 최근 나오는 그 B3 플러스 모델에서는 HDMI로 바뀌었어요. 이 컴포지트는 폐기를 하고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메인 CPU는 G80이었고 G80에 2kg짜리 모니터가 내장이 되어 있는 제대로 된 저기 싱글보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시스템 개발할 땐 여기다 보드를 꽂아서 이렇게 확장을 해서 아이오도 맹길고 물론 지금 생각하면은 8비트 아이콤이 아니에요. 그때는 이게 CPU라고 부르는 게 맞죠. 아이오도 없고 메모리도 없고 그냥 CPU만 달랑 있는 그런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얘가 CPU인데 이 근처가 CPU하고 에스펙버스의 인터페이스예요. 전부 TTL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은 글자 64자에 24개를 인터페이스하는 TTL로 맹긴 그 CRT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리고 얘는 이 캐릭터 제너레이터고요. 그리고 이쪽은 이 부분은 램이고 이 부분은 롬 4개를 키게 되어 있는데 그 위에서 말씀드린 2kg 모니터 들어있는 이 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많이 팔진 못했어요. 이게 팔릴만 했는데 실업계 고등학교에 좀 들어가고 광장전화국에 와 있던 그 대만 출신 엔지니어들이 죄송합니다. 그 광장전화국에 들은 소문으로 그 벨기에산 그 메인프레임 교환기가 벨기에산이었는데 그걸 따라온 엔지니어들이 상당히 여럿이 저희가 그때 사직공학 앞에 있을 적인데 와서 많이 사갔어요. 엔지니어들이 아마 알 수 없지만은 한 50장에서 200장 그 근처 사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지금은 뭐 이 CPU 때문에 쓸 수가 없지만은 나머지 규격은 괜찮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 그때 그 옆나라라고 제가 그랬는데 일본이죠, 물론이요. 그 시장을 이제 이후에서도 좀 조리 없게 말씀드렸지만 이 시장은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이 한 거예요. 그 전체 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일본보다 그 시작한 총량으로는 작겠지만은 일찍 시작한 사람들, 뭐 저도 그 경우고 그때는 전자기술연구소라고 삼복컴퓨터 회장님으로 계셨던 그 이용태 박사 그 꼭대기 그분들은 일본에 두지가 않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때 우리나라가 막 돈을 벌기 시작할 때니까 미국 가서 이걸 배워왔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시작이 늦은 게 아니죠. 같은 거였어요. 같이 시작한 건데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저 같은 경우는 필드에서 시작한 거고, 그 이용태 박사님이 계셨던 전자기술연구소, 나중에 구미로 이사를 갔죠. 거기에 있는 연구원들은 늦게 시작한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필드에서 이렇게 보드를 만드는 필드에 존재했던 그런 그룹인데, 여러분도 아시는 그 일본 전기 있잖아요. 애니시라고. 거기서도 MG80이라고 그러는 이 면적으로는 정사각형으로 생겼었는데 헥사키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헥사키는 아시지만 제로에서 9, A, B, C, D, E, F가 붙은 그런 것이 이렇게 기계어만 넣을 수 있고, 그 아스키 값 A, B, C, D를 표시하는 아스키 값은 넣을 수 없는 건데 그거였어요. 그 무렵에 얘가 S1이라고 나올 때가 일본도. 그래서 세우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카피해서 많이 팔았죠.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아마 그때 저도 일본 잡지를, 미국 잡지는 바이트, 일본 잡지는 그 도란지타 기술이라고 그런 두꺼운 잡지가 있는데 그거 두 개를 그때 보면서 배웠는데, 할 수 없지만 이 컴포지트 비디오라는 말은 아스키 키보드 입력은 아스키 키보드고 그거 출력은 컴포지트 비디오라는 말이거든요. 이 두 개는 아이오로서 같은 말이거든요. 헥사 키보드가 아니란 얘기죠. 근데 그때도 MG80의 그 애니시 것도 헥사 키보드였고, 아마 아스키 값을 넣은 거, 뭐 꼭 이게 좋다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종자가 다른 거니까요. 레벨이 다른 거니까 얘는 이 모니터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할 수 있게, 물론 이거로도 안 되는 거지만 컴파일러를 쓰는 거니까, 이 모니터 프로에 컴파일러를 쓰는 거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도 이렇게 아스키 키 입력에 컴포지트 비디오가 나오는 싱글보드는 없었던 걸로 생각하고, 최근에 나온 그 라즈베리 B2, B1, B2들은 아시지만 손바닥 많으잖아요. 그 아두이노랑 마찬가지로. 그리고 전용 칩을 쓴 거고, 이때 얘들은 다 TTL이에요. 그 MCU라고 말을 못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한 CPU였으니까. 지금 라즈베리와 비교는 안 되지만 그 구성이 그랬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조금 말씀드리면은 이 S1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조금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이건 제 회사였고요. 요거는요. 그리고 그 아시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윈도우 10까지 나갔잖아요. 10 뒤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10 그 전에 빌 게이츠인가요? 그 윈도우가 나오기 전에는, XP가 나오기 전에는 CPM이라고 있었어요. 모니터 컨트롤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는 약자인데, 디지털 리서치라고 그러는 회사가 이걸 해서 그때는 이거였는데, 이렇게 이 보드가 그 CPM을 쓰는 걸 원칙으로 하고, 또 버스는 미국의 그 표준 규격이었죠. 그때는요. 지금은 뭐 아이사가 아니고 뭔지 지금 생각 안 나네요. 그 PC 카드 그 버스, 그때는 이 S100이 표준이었어요. 그래서 요 세 개를 해서 이 커넥터에 프라피 인터페이스를 쓰면 얘가 하드가 달라붙어요. 자, 하드래네. 프라피 디스크가 달라붙어요. 그때는 하드가 나오기 전 아주 대형 컴퓨터의 그 전산실이라고 그러는데, 뭐 대기업의 그런 데는 하드가 혼자 들지도 못하고 들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큰 거였고, 후라피 세월이었어요. 후라피 디스크. 그래서 요거는 그거를 말씀드린 거고, 이거는 위에서 뭐 조리 웃게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당히 국산 1호라고 광고를 하면서 제가 좀 팔려 써야 되는 건데, 그때 국가정책도 그렇고, 그때는
울산하고 현대자동차 시작할 때였으니까 별로 못 팔았어요. 고등학교가 고등학교에 좀 팔았는데 한 군데 생각나는 게 그 요새 말썽 부리는 대한항공 계열의 정석공업고등학교인가 그렇게 있었어요. 인천에 인하대학 안에. 거기서 이거를 상당히 여러 조를 갔다가 이렇게 그 담당 선생님이 머리가 좀 있었던 거죠. 그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걸 구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상당히 여러 개가 가서 자주 놀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석 요새는 무슨 항공고등학교로 바뀐 것 같은데 그렇게 조금 이게 예수1이었더랬는데 그 뒤로 얘가 이 표준 그 스탠다드 터미널은 지금은 비디오 카드가 있지만 그때는 RS232에서 시리얼로 내면은 그걸 화면에 비춰주는 모니터가 따로 있을 세상이었어요. 그때는요. 그래서 전문적인 거죠. 그거는 한 줄이 80자가 나와가지고 저도 S2라고 그래가지고 80자 버전으로 얘 다음 거로 얘를 맹들었어요. 그랬더니 지인으로부터 책을 교과서를 하나 이렇게 받았는데 그 표지에 이런 설명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단일보드 컴퓨터, 단일보드 마이크로 컴퓨터. 이게 싱글보드라는 얘기죠. 단일보드, 싱글보드 마이크로 컴퓨터로 이 교과서 이 안에 실려있는 사진입니다. 오늘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제가 나이도 들고 그래서 기록원에 한번 등록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료를 많이 준비해 놨는데 얘 말고 그때는 프로피 시대니까 그 8인치를 4개씩 넣어서 랭긴 32F라고 제일 큰 시스템이었습니다. 국내 업체 뭐 삼성전자한테도 꼼짝 못하고 있을 때니까요. 그런 자료들 그러니까는 뭐 지금 어디로 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한조선공사, 삼성전자 저기 구로공단에 가는 그 해바라기 백화점인가요? 그때 거기 들어간 저희 그 8인치 그때 국내에서 8인치 하는 회사가 없었어요. 조립해서 파는 회사가 없었어요. 저도 조립이었지만요, 그거는. 그리고 큰 회사들, 그냥 완제품으로 사다 파는 회사는 뭐 몇 군데 있었지만은 이렇게 싱글보드를 맹길어서 여기다 인터페이스를 해서 그 사진도 다 지금 확보하고 있으니 한 번 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오늘 간단히 얘가 주인공이었으니까 얘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뭐 제 얘기인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